파시아 펌석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올바른 한의원의 이제 한방 재활 클리닉을 맡고 있고요. 예, 지금 디탈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같이 파시아 펌석 협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파시아 펌석이에요. 예, 저기 밖에 보이시면 샘플을 갖다 놨고요. 지금 이제부터 이제 보급을 지금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랬을 때 펌석이라는 게 뭐냐? 예, 제일 위에 쓰여 있는 SMI라는 용어는 스톤니들. 이 스톤니들이라는 게 펌석이라는 영문명이에요. 펌석이 스톤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미 마이오파샤, 그러니까 근막이라는 것이고요.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관리 도구를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SMI라고 하는 게 이제 근막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펌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근막을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낸 것이 이 SMI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 상표를 펌석이라고 파시아 펌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펌석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신석기 시대 때 이제 막 돌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돌도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점점 이제 돌을 자르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인체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돌침이 되고요. 오늘날 침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붙이면서 괄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술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변천을 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펌석이라는 이런 재질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얘기하는 원적외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펌석이라는 돌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체에 가장 좋은 점인데 특히나 이 아주 이제 뭐랄까 가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에서 구멍들이 기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인체에 적용을 할 때 굉장한 최고량의 그런 초음파 펄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초음파가 이제 미세하게 이제 인체에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들이 근막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질을 택하게 된 것들이고요.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또 근막을 근막을 근막이라는 것은 유착이 잘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어떤 테크닉에서는 뜯어낸다, 어떤 테크닉에서는 끊어낸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인데요. 근막을 이제 풀어내기에 가장 좋은 날의 각도로 가지고 가공을 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근막을 관리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개발을 해놓은 곳인데요. 지금 그동안 앞 시간 동안 근막이 어떤가 뭐 그 근막의 이론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뭐 근막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뼈를 교정하는 방법 또는 이제 근육을 마사지를 하는 방법 또는 경락을 자극을 해서 경락을 이용해서 이제 몸을 푸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다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이 인체에서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인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 나왔는데 각각 테크닉들의 한계점은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그 적응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그 효과들이 다 이제 완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받으면 굉장히 좋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받고 나서 더 아파졌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그러니까 모든 인체의
잘못된 점들을 가장 이렇게 뭐랄까 잘못된 점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가장 그러니까 그 뼈는 뼈고 근육은 근육이고 각각 이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또 경락은 또 경락대로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근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막에 대한 이론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첫 번째 소개하는 뭐 긴장통합체 이론, 이중자로 이론, 뭐 근막 경선 이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꾸준히 발전이 되어 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을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인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들이 근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막 하나만 잘 하셔도 웬만한 지금도 이제 예전에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근육의 반응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 개념이 바뀌어서 근막에 대한 반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약자를 쓰고 있지만 그 핵심 포인트는 근막을 치유하는 데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근막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근막의 이론들이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이론들이 있지만 앞 시간에 이제 또 저희가 보상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근막에 있어서 보상 패턴 이론이 이번에 나오게 된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이다, 획기적인 이론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막이라고 하시면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인체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감싸고 있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잠수복 같은 뭐 쫄쫄이 같은 이런 거를 입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심부에 아주 장기들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를 다 감싸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긴장통합체 이론처럼 온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볼 것이냐 봤을 때 이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낸 패턴 이론인 근막 보상 이론, 보상 패턴에 관련된 이론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쉽게 근막을 접근을 해서 근막을 다뤄서 인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좀 배웠을 때 잘 못 알아듣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차근차근 잘 배워보시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교정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뭐 카이로프랙틱, 뭐 스포츠 마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하나에 다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다 그거를 포괄하는 구조가 근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저희 보상 패턴, 그러니까 이 패턴 하나가 인체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짚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상 패턴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일 때에 대한 패턴인 거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패턴들은 저희가 비보상 패턴이라고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인체 문제점들을 굉장히 거의 많은 부분들을 뭐 영양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 이제 가능한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이제 임상에서도 많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특징적인 게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편석이라는 재질과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재질뿐만이 아니라 날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근막의 층들이 연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근막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뿐만 아니라 그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각각의 층들을 관리하기 위한 깊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임상에 잘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깊이를 또 잘 생각을 각각의 층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패턴, 비보상 패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병적인 상태랑 이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적인 상태. 근데 그거는 좀 있을 수가 없겠죠. 누구나 다 뭐 오른손잡이, 뭐 심장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뭐 오른발잡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주 이상적인 상태는 만들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깝게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은 누구나 조금씩은 틀어져 있지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 상태가 또 있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일 때는 정말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렇게 패턴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패턴은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정상 상태이지만 이런 두 번째 상태일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도 보상적인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보상 패턴이 나타난 결과 우리가 이제 얼굴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대칭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피부 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타고난 어떤 이렇게 오간의 형태, 그러니까 뭐 광대뼈의 높이, 뭐 코의 높이, 턱의 높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광대뼈의 위치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들도 좀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근막이 잡아당기고 있던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잡아당기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용적으로 이제 좀 더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정상 상태이지만 좀 더 이제 어떤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 보상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병 상태는 이제 병이라고 해서 병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다녀서 어떤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손상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아주 기능적인 문제가 아주 심하다든가 이렇게 돼서 어떤 수치의 변화가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 네 번째 상태이지만 그렇게 갈 정도는 아니고 또는 좀 통증이 좀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태를 이제 뭐 한의학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미병 상태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병 좀 약간 본인은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이 있지만 병적으로는 상태가 아닌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서도 보상 패턴이 거의 좀 그러니까 보상 패턴이 많이 틀어지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쏠렸을 때 그런 미병 상태가 돼요. 그리고 아주 병적인 상태 같은 경우는 그냥 보상 상태에서도 보상을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아주 비정상적으로 보상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심각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척추를 예를 들면 보상 상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거북목이다, 뭐 라운드 숄더다, 뭐 일자허리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척추가 측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크게 통증이 없으면 병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병적인 상태는 이제 그게 디스크가 됐다, 뭐 협착증이 됐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제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비보상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데 보상 패턴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 상태에서 어떤 보상 패턴이 나타나냐 비보상 패턴이 나타나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태에 대한 진단법들이 보시면 그 상태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보상 패턴에 있어서는 견갑골과 골반의 위치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견갑골이 기본 상태, 정상적인 상태보다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하나를 하게 되고요. 골반을 가지고 골반은 올라갔냐, 내려갔냐보다는 전상방으로 이렇게 틀어졌느냐, 후하방으로 틀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깨와 골반의 그 상태를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각각 봐서 그래서 네 개의 축이 있죠. 양쪽 어깨가 있고 양쪽 골반이 있으니까 이 네 부분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각각 이렇게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은 16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패턴은 16가지지만 견갑골이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랑 좌우가 쌍이니까 그래서 이제 좌우로 대입을 하면 되니까 견갑골이 올라간 패턴, 내려간 패턴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골반도 마찬가지로 한쪽 장골이
후하방 변이가 됐느냐, 전상방 변이가 됐느냐, 이 두 가지씩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16가지 패턴이지만 4가지 패턴만 잘 숙지를 하시게 되면 인체 모든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정상 보상되는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를 어떻게 바꾸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기 위한 공부법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학문별로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다양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많이 공부할수록 그게 실력이 되는데 좀 공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저희는 이렇게 각각 4가지의 경우만 알게 되면 인체에 대해서 그 교정의 효과도 나타나고 이렇게 일반적인 관리의 효과도 나타나고 미용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물론 이제 인체를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보상 패턴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저 정도까지만 배워도 되지만 이제 비보상적인 상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엘보 같은 거를 예를 들게 되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같이 이렇게 하다가 팔꿈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통증도 심한 거고 손상도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각각의 그 관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서 그게 이제 정상 보상 상태로 갔다면 어떤 근막의 문제나 근육의 문제겠지만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면서 그 정상 패턴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상 패턴을 벗어난 것을 정상 패턴으로 돌려주면 그 손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 패턴으로 돌려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제 뭐 스트레칭도 시켜야 될 거고 근육 강화도 시켜야 될 것이고 뼈가 관절이 문제라면 교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비보상을 잡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근막이라는 게 이제 요즘 그냥 유행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근막을 다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인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이렇게 큰 영역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온갖 디지털 대학교랑 이제 김효철 교수님의 이제 어떤 이제 선견 지명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쪽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이론들을 많이 또 그러니까 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목은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렇게 근막 이론들만 맨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근막을 해서 패턴을 이제 조절하는 것들은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근력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좀 전처럼 각각 관절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체조 형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근막을 직접 다루는 방법이구나 했을 때 그 근막을 직접 다룰 때 어떤 도구가 더 효과적일까 이제 많이 연구를 한 결과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 펌석인데요. 이 각각 펌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펌석은 펌도, 펌궁, 펌패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모양의 도구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인체 각 부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그 크기나 길이나 어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목한 부위, 볼록한 부위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펌도라고 하는 거고요. 각각 부위가 저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저런 부위들이 각각 쓰이는 곳들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각 곳곳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게끔 아주 규칙적이지 않고 조금 불규칙적이죠. 그 각각의 망곡들을 연구해서 만들어냈고요. 그 각각 부위들이 쓰이기 때문에 그 부위의 이름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좀 볼록하게 나온 부위는 추라고,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은 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볼록 면들은 양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목면들은 음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뾰족한 부분은 추인 거고 넓적한 부분은
그러니까 세로로 뾰족한 부분은 추인 거고 가로로 넓적한 부위들은 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그러니까 이 원칙을 알게 되시면 그냥 이름이 이제 그냥 이렇게 외우려 그러면 복잡하지만 여기는 좁고 가로로 되어 있고 오목하니까 나 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로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따라서 편도는 이렇게 이름이 좀 많고요. 편궁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그 모양 자체가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추와 음나 그리고 소추엽과 대추엽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렇게 네 가지로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쓰이는 새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편패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편패는 가장 크기도 작고요. 이제 얼굴을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생긴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어떻게 쥐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한 손으로 쥐느냐 양손으로 쥐느냐 뭐 이렇게 또 움직임에 따라서 미느냐 당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임새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쓰임새에 따라서 우리가 손을 적합하게 잡으면 그게 파지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지법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도 마찬가지로 쓰는 부위와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사항 한 가지가요. 그러니까 편석이라고 하는 거는 날을 이렇게 손잡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상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지만 내가 그걸 파지를 할 때 나한테도 그 날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편하다고 막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도 내 손의 근막들도 이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못 관리가 되면 내 손에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상처라기보다는 근막에 이렇게 변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지법을 조금 공부를 조금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는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파지법들은 이제 또 한 손으로 할 때 이제 추 부분 밀기에 따라서 이름이 나눠지고 당길 때에 따라서 이름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면이 넓을 때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넓은 면을 관리할 때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 뾰족한 면을 가지고 관리를 할 때에 따라서 나눠지고 각각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름을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잡하시지만 그냥 그 어느 부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핵심을 먼저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구나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한 손과 양손 파지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각각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 번씩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시는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 따로 이제 모델을 섭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실 분, 그러니까 모델이 되어 보실 분 나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 교육 수강권의 이제 할인권을 30%를 30% 할인권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제 감사의 의미로 한번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예, 오세요. 나오세요. 좀 거추장스러운 옷은 벗었고요. 벗었을 때 저희 평석 도구가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 벨트에다가 이제 이어서 넣어서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이렇게 편도라는 도구가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편도, 그 다음 편궁, 그리고 편패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편석의 재질이 딱딱한데 부딪히면 그러니까 잘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도구로 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잘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다 보면은 잘 떨어지면서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잘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넓은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데 방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지법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추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 아까 사진에서는 평도를 가지고 쓰는 것을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손으로 이제 평궁이라는 도구를 쓰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추법은 이제 뾰족한 그러니까 그 볼록한 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횡추잖아요. 그러니까 종추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뾰족한 부위가 세로로 오게끔 해서 밀어주는 방법이 종추가 되겠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해서 밀어주는 방법은 횡추라고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만일에 이렇게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는다면 그러니까 그 잡기도 좀 편하지가 않게 되겠지만 내 손을 이렇게 긁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살짝 떨어지게끔 해서 이렇게 잡아서 밀어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편하게 잡고 그냥 앞쪽으로 쭉 밀어주는 방법이 추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어줄 때도 팔로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면서 그대로 쭉 가면서 밀어주는 방법을 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사지로 잡아서 밀어주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횡추 사지 파지법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양손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이 면을 밀게 되는 거니까요. 횡추가 맞죠. 그 다음에 양사지 파지법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붙인 이름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파지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파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 기본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추나 뭐 이런 방법을 배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기본 관리법들은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배우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이제 그 날법, 추법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날법이라는 것은 잡아서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막을 잡아 올려서 이렇게 풀어주는 테크닉인데요. 핀칭하는 핀칭 방법을 배우신 분들은 핀칭하는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잡아서 모아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핀칭 방법을 쓰는 것이 이렇게 날법인 거고요. 날법은 그러니까 체표와 근막을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막이 유착된 곳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는 이제 어떤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 피부랑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 또는 이제 수술했을 때 수술 자국이 선명할 때 이렇게 상처 조직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 또 부위를 잡아서 끌어올려주게 되면 꺼져 있는 살들이 이렇게 근막이 뜯어지면서 채워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림만 보시면서 추법은 방금 전처럼 이렇게 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횡추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횡추 추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횡나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횡나 추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횡나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극돌기들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극돌기들이 걸리기 때문에 횡나 방법이 어울리지가 않고 그 횡추 방법으로 횡추의 부위를 사용을 해서 추법으로 해서 밀어주는 게 더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만일에 엉덩이나 다리 부분을 봤을 때는요. 다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접촉 면적이 작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 대퇴 이두근과 슬개골을 분리해서 딱 그 부위만 관리를 해야 될 곳일 때는 이 볼록한 부위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고 평궁보다는 펴도를 사용해서 펴도에 이제 좁은 면이 있잖아요. 좁은 면을 사용해서 더욱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면 더 좋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넓게 오목한 부위, 그러니까 횡나 부위를 사용을 해서 추법으로
밀어주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게 되시면 여러 번 이렇게 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번 밀지 않고 몇 번만 해도 금방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수법들이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이제 각각 부위에 따라서 좁은 부위에는 더 좁은 이걸로 사용하기 좀 불편할 때는 더 좁은 면을 사용해서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석에 각각 그 오목한 부위와 볼록한 부위, 그러니까 그 추 부위와 나 부위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여러 부위에 다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부위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축법은 이제 쭉쭉 밀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축법을 가지고 우리가 경락을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경락의 순행 방향대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경락의 순행 역방향으로 밀게 되면요, 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보호법과 사법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구를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도구의 추 부위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부위는 이렇게 흩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하는 방법을 아주 강하게 쓰려고 그러면은 경락 순행의 역방향에 따라서 이 부위도 그러니까 볼록한 부위를 사용해서 추 부위를 사용해서 밀어주시면 사법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법 같은 경우는 경락의 순행 방향과 함께 오목한 부위를 쓰게 되면 모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법과 사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석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괄사처럼 이제 그냥 긁어만 주고 이제 풀어준다고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 재질도 중요하고 근막을 풀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각각 부위를 부위를 응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다양하게 지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시면 하실수록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이 이제 보법과 사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책에 이렇게 나눠드린 곳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기 부분에서 대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느 부위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까 했더니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최전골 있죠. 그래서 앞으로 숙였을 때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이렇게 여기 이 근육이 그러니까 각도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근육이 풀렸을 때 그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은 부위가 다리 뒤쪽, 허벅지 뒤쪽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전 검사는 이제 앞으로 최전골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보상 패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쪽이 PI고 어느 쪽이 AS냐, 그러니까 후상방변이냐 후하방변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느 만큼까지 바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전 모의한 게 아니고 즉석에서 지금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바뀌었는지를 보여줄 건데요. 먼저 체중골을 통해서 체중골과 골반의 높낮이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슬개권 근육이 있고요. 그냥 반건양근과 분막양근의 근육들이 각각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 이두근이 또 있고요. 그래서 대퇴 이두근까지 이제 있는데 이것들이 검사할 때 그러니까 후하방 변이일 때는요, 대퇴 이두근이 더 긴장을 하게 되고요. 전상방 변이일 때는 슬개근이 더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골반의 관절면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골반이 틀어지게 될 때 사선으로 같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상 패턴의 원리인 거고 아까 체조를 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원리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골반의 높낮이를 보고 이렇게까지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시라고 뒤에 분들도 잘 보이시라고 촬영 좀 도와주시고요. 여기 앉으셔가지고요. 그렇게
저쪽을 보시고 앉으시고, 네, 다리는 쭉, 그러니까 좀 더 올라오시고, 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쭉 숙여 보시겠습니다. 네, 됐을 때 이제 최대한 하셨을 때 발도 잘 당기시고요. 이렇게 쭉 하셨을 때 어느 만큼 나오나요? 요 지금 손가락만큼 나오죠. 손가락만큼 아주 진짜 되게 유연하셔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쥐가 땡기긴 하네요. 전혀 안 땡기세요. 너무 유연하시네요.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밀면 어떨까요? 밀면 조금 당겨지긴 하죠. 예, 그래서 더 하면 지금 이제 손목까지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 밀면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네, 스스로 하시면 지금 손가락보다 조금 몇 번 연습을 했더니 손가락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인 걸로 지금 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난 후에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보시고요. 앞으로 숙여지는 정도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뒤쪽 저를 보시고 한번 써보실까요? 이랬을 때 아니 그대로 계시면요. 제가 여기 골반을 여기를 눌렀어요. 요 손 끝 부분 있죠. 네, 손 끝 부분이 어디가 높으신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 부위 이렇게 됐을 때에 본인은 어디가 높으신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오른쪽이 높으세요. 제가 저기 수평을 그대로 잡아서요. 손의 높이를 보게 되면 네, 여기요. 예, 오른쪽 여기가 조금 더 높으신데 맞나요? 너무 아래쪽에서 있어. 예. 왼쪽이 높으신 것 같으세요? 이거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특히나 지금 이분이요 골반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돌리고 있으셔서 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지금 보시면요, 확실히 오른쪽이 높으시죠. 근데 이렇게 오른쪽이 높은데 골반을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렸을 때는 조금 높낮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골반을 안 돌아가게끔 제일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장골 능이 높아요. 이런 상태이시고요. 이 상태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보실게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괄사라던가 다른 도구였다, 그냥 마사지, 그러니까 이런 보상 패턴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최전구를 할 때 쓰이는 근육들이 이렇게 어느 부위들이 다 늘어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거의 인체 유연도를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들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이 대퇴 후부의 근육들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엉덩이랑 허리까지 다 이렇게 근육들이 잘 유연해야지만 이런 동작들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분은 좀 많이 유연하시기 때문에 그 동작이 많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그 관리법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양쪽을 다 똑같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관되는 그 근육들을 전부 다 이제 많이 다 똑같이 관리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후하방변이와 전상방변일 때 똑같은 허벅지 뒤쪽에 근육이 있더라도 좌우가 틀려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관리를 해드릴 건데요. 근데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골반만 틀어지고 이걸 몸을 돌리는 그런 증상이 없으시면 간단하게만 관리를 해드리면 금방 변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분이 약간 이렇게 몸통을 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하고도 얼마나 바뀔지 장담은 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대한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골반이 높았으니까 오른쪽 골반이 높았어요. 오른쪽 골반이. 예, 오른쪽 골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높았던 쪽, 그러니까 높았던 쪽이 후하방 변이가 됐었고요. 아까 PPT에서 제가 후하방 변이가 됐을 때는 어느 쪽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대퇴 이두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대퇴 이두근은 바깥면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퇴 이두근이 있는 자리를 여기 그러니까 대퇴 이두근의 부착지가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잘 보이세요? 화면이? 이 앞쪽에 불을 좀 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그냥 제 손은 그래도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좌골이 있는 곳이에요. 이 좌골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떨어지는 근육들은 슬개근이라고 하는 전양근, 막양근들이 붙어 있는 곳이고요. 바깥으로 떨어지는 여기가 대퇴 이두근이 떨어져 있는 곳이 주행하는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슬개근 부위에 근막들을 잡아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대퇴 이두근 부위에 근막들을 잡아서 보면 움직임의 양이 어떠세요? 작죠. 예. 슬개근 부위는 이만큼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적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퇴 이두근 쪽을 관리하기 좋게 그러니까 위로 향하게 돌려놓고요. 다리를. 그 상황에서 대퇴 이두근이 붙어있는 좌골 결절 부분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넓은 방향 전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대퇴 이두근만 관리를 할 것이니까 편배, 그러니까 횡추 부분을 사용을 해서 대퇴 이두근의 부착지에 따라서 가는데 그대로 주행을 하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앞으로 손이 먼저 따라가는 거는 선독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냥 근막을 먼저 잡아놓고 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 체중이 살짝씩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팔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팔 힘은 허리의 숙임 정도에 따라서 깊이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몸이 가면서 골반이 이동을 하면서 밀어내줍니다. 그래서 중간 부위는 어느 정도 풀었지만 항상 부착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퇴 이두근의 부착지를 따라서 풀어주는데 이렇게 독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근막의 상태를 읽어내는 방법인데요. 근막이 많이 유착된 곳은 이게 지나가면서 편석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특히 지금 이 부착지에 있어서 편석이 울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받으시는 분도 좀 아프실 텐데요. 받으시는 분도 느끼기도 소리가 나는 걸 느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프기도 하시죠. 이 자리가 아프진 않으세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있죠. 골반을 좀 돌리고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하는 거 대퇴근막 장근도 같이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근막 장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넓은 횡나 부위를 가지고 밀어서 들어가는데요. 평상시에 무릎도 조금 안 좋지 않으셨어요? 이쪽 무릎이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막의 움직임을 봤더니 움직이는 거랑 여기 움직이는 거랑 그러니까 슬개근과 대퇴근의 움직임이 좀 비슷해졌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제 슬개근 방향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하고 만져봤더니 슬개근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아랫부분에서 그러시네요. 그래서 놓고 좁은 부위니까 편도에 좁은 부위를 사용해서 좌골 부위를 부착진 좌골 부위를 풀어주고요. 근막에 따라서 쭉 근육의 주행 방향에 따라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위 좀 유착이 심했던 부위는 깊이를 조금 더 줍니다. 허리를 숙이면서 체중을 좀 더 실어서 깊이를 좀 더 줘서 위로 방향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착지까지 골고루 잘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둘 다 조금 비슷하게 됐고요. 제가 조금 소심해서 이게 성적이 잘 이렇게 체중골 애프터 검사가 잘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힘 빼시고 지금 힘 빼셨어요? 편안하게 저기 딱 기대시고요. 지금 이쪽 무릎 더 아프셨어요? 네. 대상을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스라근 부위인데요. 스라근은 무릎을 굳게 만드는 근육이죠. 그래서 이분이 무릎이 이렇게 안 펴지면 제가 체중골 했을 때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겠죠. 무릎이 펴지면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아프진 않으세요? 네, 이제 다 되셨습니다. 일어나 보실까요? 아까처럼 일단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예 발 자체가 이쪽 발이 지금 뒤로 와 있죠. 여기 선에 한번 맞춰서 그래도 조금 뒤인데요. 이 선에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좀 전보다는 골반을 덜 돌리고 있는데요. 살짝 요만큼은 더 돌아가 있어야지 정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윗부분, 허리 부분을 같이 관리를 아직 안 했고요. 골반 부분 관리를 안 해서 그런데요. 제가 여기를 지금 누르고 있는데 높낮이에 대한 느낌. 본인은 느낌이 좀 같은 느낌이시죠?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많이 같아졌어요. 네, 아까보다는 좀 같아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 점은 이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골반 자체 그쪽을 보기 위해서는 골반 근육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허리 근육이랑. 근데 이제 그 밑에서 잡아당기고 좌골 부분을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들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이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전골 부분이죠. 아까처럼 앉으셔가지고요. 앞으로 숙이는 거 한번 해보실게요. 다 하신 거예요? 좀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한 요 정도는 더 지금 증가가 된 걸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전보다는 증가가 되시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숙이실 때 이게 뒤에 약간 당기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약간은 당기는 게 좀 편해지셨어요? 예, 아니 괜찮아요. 안 당겨요. 여기는 안 당기세요? 예, 네,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석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어떠셨어요? 조금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래서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패턴뿐만이 아니라 근막을 이제 풀어낼 때 예전에 MFR이라고 해서 그 마이오파샬 릴리즈라고 하는 근막 이완술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근막 이완술을 하게 되면 근막을 잡고 쭉 늘려가지고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짧으면 1, 2분, 뭐 5분이면 되지만 길 때는 10분, 20분씩 갈 때도 있어요. 근막이 오랫동안 유착이 되는 경우에는. 근데 그런 방법에 비해서는 이 방법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면서 손상도 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 자체가 근막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